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차승원 인사드립니다. 영상 촬영하는 오늘은요, 6월 12일 금요일이고요. 대한광통신 12%가량 오른 상황에서 영상 촬영 중에 있습니다. 자, 뭔가 오르기는 해서 기분이 사실 좋아야 되거든요. 원래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하루에 12% 올랐다, 13% 올랐다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영상 초반부에 인사를 축하드립니다라고 해요. 근데 올라서 좋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솔직히 축하드릴 정도는 아니기는 해요.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31,5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조정받고 하루에 10% 올랐다라고 해서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목표는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 목표 2만원에서 탈출하려고 하루에 10%, 12% 벌려고 대한광통신 투자하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선배님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소 목표가 황금손 차승원은 1차 4만원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2차는 얼마예요? 자, 5만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멈추는, 낙폭을 돌려주는, 추세를 바꿔주는 거에 기분은 썩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 못해도요 4만원, 5만원까지 바라보고 갈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거는 저도 어제 솔직히 영상 하면서 기억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아마 6월 12일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어떻게 돼요?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주가 들어 올려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요, 제가 선배님들께 혼동을 드리지 않고 주가가 올라주고 있어서 추세를 바꿔주고 있어서 소중한 선배님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었던 일에 동참해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들어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정말 들어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거겠죠? 자, 윗꼬리 달리고 빠진 채로 끝났느냐,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오늘 더 이상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시작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 있어서 맞습니다, 이 주포들이 어떠한 움직임, 즉 시나리오를 보여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 광통신 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추적하면서 설명 전부 다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이 황금손 차승원이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정말로 4만원, 5만원을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오늘 꼭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꼭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맞습니다, 4, 5만원 간다라고 하면 중요한 건 대응이겠죠. 올라갔을 때 어디서 팔아야 되고, 올라가기 전에 어디서 매수 타점을 더 잡아서 내가 비중을 늘려서요 남들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도록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바쁘신 만큼 바로 이것만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뭐예요? 동행입니다. 제가 항상 약속드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뭐예요? 대한광통신 3만원 갈 때도 영상 촬영했고요. 그리고 13,000원일 때도, 최근에 조정을 3만원에서 16,000원까지 빠질 때도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매일같이, 늦어도 안 돼도 못 찍어도 이틀에 한 번은 꼭 찍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소중한 자산을 지켜서 이 자산의 증식을 노려볼 수 있도록 어떻게요? 동행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시죠. 같이 황금손 차승원과 대한광통신을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날까지도 영상 같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댓글로 동행이라고 남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아시겠지만 꼭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오늘 같은 날엔 특히나 10%, 12% 올랐다라고 해서 본정권, 수익권에서 이탈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거를 사실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 평소에 제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누가요? 대한광통신을 보유하시는 주주분들 중에서 저희 채널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영상 시청하실 수 있도록 대한광통신 왜 올라가지? 하고 내용 찾아보려고 들어왔다가 황금손 차승원 영상 보고 이래서 더 간다라고 하는 거구나, 내용 알 수 있어서 적어도 올라가는 길에 하방 압력을 누르는 일 없도록, 그러니까 미리부터 먼저 내리는 일 없도록 제가 도와드린다라는 거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동행을 꼭 남겨주시고 참여해 주셔야 다른 분들께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한광통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선배님들께서 가장 신경 쓰시는 게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웬만하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이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대한광통신에서도 없지는 않죠. 우리가 이 구간을 지켜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포들이 돈을 많이 썼던, 그리고 매물이 몰려있는 이 구간을 정확히 짚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에도 지켜주는 모습은 일단 연출이 됐었죠. 요거는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차트가 중요합니다. 차트도 중요하고 수급도 중요한데 요것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앞전에서도 보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매물 쌓아주고 지지 연출되고 이러면 버텨주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 만들어냈죠? 주포들이 이 들여감 밑으로 하방 압력 강대하게 주면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지선 이탈했다, 손절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맞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내가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구간, 내가 여기는 견뎌주겠지 라고 생각했던, 모두가 사실 알고 있는 구간은 저는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개인분들의 투매 유발시키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올라갑니다. 털 거 다 털었다 라고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면 차트만 보시는 게 안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얘도 솔직히 보면 어때요? 이평선 다 깼죠? 네, 단기 추세선 5일선, 10일선 전부 다 이탈했고 21선까지도 이탈했고 최근에는 61선까지 다 깼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종목들이다 라고 하면, 이 종목이 올라갈 만한 상승 탄력, 모멘텀을 잃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여기 지지 받아주고 다시 반등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고, 맞습니다, 주포들의 의도가 다시 상방을 향해서 들어 올려준다 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차트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이평선도 중요하고 수급도 중요하지만, 사실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게 되는 대한광통신이 왜 올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주포들의 지금 의도는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지, 요게 더 중요하니까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 왜 올라갔는지, 추세 왜 바뀌었는지, 주포가 왜 들어올리는지 꼭 알아가세요. 아셨죠?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수급도 한번 다시 봐야겠죠? 대한광통신 어때요? 아마 오늘 이제 개인분들은 집계가 되지 않아서 찍혀있지 않습니다만, 이따가 거래원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할 거기는 합니다. 그죠? 근데 외국인은 어때요? 외국인과 기관에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좋은 겁니다. 근데 특히나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누구냐면 투신이에요. 일단 지금 집계된 바로는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자, 금액으로 찍어 놓은 거라서 5억 정도가 잡혀있기는 합니다. 장 막판까지 돼서 다시 바뀔 수 있겠지만, 자, 투신에서 오늘 아무런 이유 없이 85억이나 들어온다? 장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잠정 투자자 추이로 좀 볼 건데요. 투신에서 오늘 종목의 주포가 돼주었다. 그리고 외인들도, 즉 주포들도 투신에 못지않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 요거는 좀 수상한 부분이 느껴집니다. 사실 너무나 쉬운 비유로는 우리가 이들보다 투자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솔직해요. 왜요? 투신이 어떤 기관이죠?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두 번째로 자금이 많은, 운용자금이 많은 기관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만큼 우리가 투자를 잘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급 상향을 봤을 때 굉장히 오늘은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원을 통해서 어떤 것까지 볼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와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가지고 노는 이 주포들의 의도까지도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오랜만에 거래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은 진짜 안 좋은데, 기분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일단 사람 심리라는 게, 자, 우리가 거래원을 통해서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과 주포들의 자금 이동을 보는 이유가 뭐냐? 맞습니다, 심리를 보는 겁니다. 심리. 물론 이렇게 상세하게 물량이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사용되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린 뭐예요? 심리를 보자라는 겁니다. 키움증권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증권사죠. 어때요? 일단은 장 중에 11시까지 기점으로 해서 15만 주가량 매도를 하셨지만, 장 중반까지 오락가락합니다.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네, 5만 주까지 누적으로 매도세가 지키고 있다. 그러면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탈을 해야겠다. 역시나 이탈. 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이탈, 밑으로 뺐으니까 이탈 만들었고 더 이상 안 털릴 것 같으니 여기서 위아래로 흔들어대면서 오늘 같은 날은 올려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을 털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상황이 결국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수도 없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일단은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동행 남겨주시고요. 맞습니다. 우리 주포가 선배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제가 충격받으라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뺏어가서 주가를 들어 올리려고 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탈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올라갈 때 뭐야 다시 가네 하고 올라타죠.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부터는 스멀스멀 외인들의 이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절대로 다른 분들이 매도한다, 차익 실현한다, 리스크 관리한다
라는 거는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라고 판단을 하지만 더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벌써 내리지 마세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꼭 시청하시라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 동행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투 창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포들이 메인으로 사용했던 창구는 한국투자증권 창구인 것 같은데요. 장중에 분봉상에 상승이 나왔을 때 40만 주까지 매수를 해주었지만 지금도 어때요? 소폭 벌어냈다라고 하더라도 30만 주가량 매수세가 찍혀있죠, 누적으로.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신한창구를 통해서도 돈을 써가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들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때요? 신한창구에서도 움직임들이 많이 관찰이 되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를 유발을 시켰던 이 무빙이 저는 신한 쪽에서 좀 많이 집행되었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장중 10만 주까지 매도를 찍었다가 갑자기 매수로 전환하면서 30만 주가량 사주더니 다시 전부 다 팔아버려요.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이탈하셨겠죠? 그리고 이탈한 자금을, 이 물량을 다시 사들였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거 하나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내려올 때는 밑으로 하방 압력 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탈을 유도했던 거고, 자, 이 구간에서는 뭐예요? 극도의 공포감을 주죠. 모든 이평선을 다 박살내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음날 올려주면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윗골이 달리면서 내렸던 거고, 여기서 내릴 걸 하고 이 구간에서 생각을 하게 만든 다음에 오늘은 또 어떻게 됐죠? 올려요. 올리면서 윗골이 달아주고, 이게 전부 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나오는 특정한 패턴들입니다 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제발 좀 대한광통신이 방금 전 차승원이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가 4만원, 2차 5만원까지라도 보고 나가세요. 보고.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장난으로 제가 진짜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별표 100개짜리 정보 드리는 겁니다. 여기 앞부분만 보고 나가시는 분들은 대한광통신의 장기적인 관점을 전혀 못 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주가가 올라왔을 때 제가 선배님들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드려야지 아무런 이유 없이 갑니다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일단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날 이유 기억하시죠? 뭐였어요? 자, 요거 번역을 해서 조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때 세미 애널리시스라는 보고서에서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CPU가, 즉 최고 제품 책임자가 온라인으로 논쟁을 펼쳤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였죠? 제가 비유를 설명드렸던 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라고 언급이 되는 요거 800VDC 전력 아키텍처, 요거랑 CPU의 양산이 늦어진다, 지연된다. 그래서 광케이블이랑 광통신에 문제가 생겼다 라는 충격이 시장에 퍼졌었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현지에 있던 엔비디아가 투자한 코이어런트, 루멘텀 홀딩스, 호닝, 얘네들이 다 빠졌었습니다. 그죠? 이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광통신이 빠졌는데 오늘 또 완벽히 뒤엎는 내용이 나왔어요. 세미 애널리시스의 내용이 6월 11일 날, 자,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 그래요? 엔비디아는 첫 번째 이 CPU 스위치 배치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우려했던 우리 28년 전까지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광통신, 광케이블 필요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이 내용을,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시장에 퍼져 있는 우려를 어떻게 된 거예요? 일축시킨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시장이 이 광통신이라는 게 별로 안 중요한가 보다. 중요한다고 하더라도 28년까지나 걸린다라고 하네. 지금 당장 가는 건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서 투심이 악화됐었던 게 바로 해소가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오늘 오전에 나온, 어제죠. 뭐라고 하냐면 엔비디아의 이 루빈, 이게 광통신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젠슨항이 앞으로 다가올 황금기를 예고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집중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인공지능이 폭발적인 수요 증가는 이 인공지능 플랫폼 전체를 바꿔나가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핵심 기술이었던, 핵심 GPU였던 H100부터 200, 블랙엘까지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예전 구형들이에요, 구형. 요즘에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죠? 이제 최신 엔비디아의 GPU는 루빈이라는 겁니다. 베라 루빈이라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여기 정확히 나와 있어요. 루빈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죠? 차세대 베라 루빈 플랫폼부터는 최소 수천 개의 GPU가
합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뭐예요? 시스템이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진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 전송은 뭐를 통해서요? 광섬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광통신 산업의 황금기를 여는 상황이다 라고 기사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엔비디아가 언제부터 광통신, 광케이블 관련 기업들 만나러 다녔어요? 3월 초순입니다. 3월 10일서부터 만나러 다니면서 이 테마를 만들어냈어요. 이때 솔직히 광통신 기업들 무분별하게 전부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일자가 또 뭐랑 겹쳐요? 그쵸, 방금 보여드렸던 엔비디아의 차세대 메인 핵심 제품, 메인 GPU, 베라, 루빈이라는 거랑 겹칩니다. 근데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보여드렸던 엔비디아 GPU H100, 200, 블랙웰 시리즈 이런 거는 구형이에요. 근데 지금 기술이 발전했죠? 루빈이라는 최첨단, 최고사양 GPU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를 데이터 센터에 밀어 넣을 때 데이터 센터에서 어떻게 해요? 요구하는 이 루빈이라는 게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한계치가 정해져 있는 게, 이게 만약 100이라고 하면 독자적으로 100에만큼 효율을 못 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엔비디아가 이런 얘기를 했죠. 구리선도 느리기 때문에 코닝이랑 광섬유 협업을 했다.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의 효율성을 올리려면 얘가 루빈이 이제는 100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100의 역할을 온전히 다 하려면 뭐가 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광통신까지도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얘가 필수 불가결적으로 필요한 제품이 됐기 때문에 누구 만나면서요? 코닝 CEO 만나, 마벨 테크놀로지 만나, 루멘텀 홀딩스 만나, 코히어런트 CEO 만나, 얘네한테 투자까지도 감행하면서 인공지능 인프라 자체를 투자하고 효율을 올린 겁니다. 왜요? 본인들의 최고사양 제품을 제대로 쓰려면, 효율을 100으로 제대로 내려면 광통신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광통신이 변화하는, 진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필요한 제품, 산업군이 돼버렸기 때문에 장기간적으로 보세요, 길게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대한광통신 실제로 어떤 기업입니까?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에 광케이블을 실제로 납품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 기업이 기대감만 먹고 꿈만 먹고 죽어버리는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기대감의 뒷받침이 되는,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광통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아니까 장기간적으로 웬만하면 끌고 가 보시죠. 근데 못해도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 있어서 엮여있는 누구요? 이 주포들도 있고, 주포들과 중간중간에 이제 6월에 있을 대주주 지분 매도도 있으니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여도 좋지만, 앞전에 보셨듯이 이런 구간들이 사실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났다라고 하면 피해가는 것도 어쩌면 방법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냐,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해야 될 최선의 대응 뭐예요? 올라갈 거 알았으니까 주포들의 의도를 확인해 본 바, 그쵸, 이번에 투자 주의까지도 완전히 해소시키고 다시 들어올리겠구나 라는 게 판단이 섰던 만큼, 올라가기 전에 적절한 자리에서 추가 매수 타점 안 잡으신 분 계시면 반드시 잡아야겠죠. 왜요? 못해도 1차 4만원, 2차 5만원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이 구간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분할이라도 차익 실현 해보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는 매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할 거고,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에 대한 고민 같이 할 겁니다. 누구랑요? 차승원과 선배님들이랑 같이요. 그래서 제가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드렸어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고요? 간단하게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게 되면 선배님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그렇죠, 대응이죠. 대응. 내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고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걱정이 됐다, 이번 구간이 너무나 힘들었고 올라갈 때 그나마 이 고통을, 트라우마를 잊어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내가 기다렸던 이 오랜 세월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타점을 잡고 싶다면, 남들보다 팔고 나서 사고 나서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 적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늘 영상 시청하셨던 이유가 이거잖아요. 사실은 대응에 대한 방법을 같이 공부하려고, 도움 받으려고 시청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면 상단에 제 번호 올려드렸던 만큼 꼭 대안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실시간 대응에 대한 부분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여기 화면 왼쪽에 잠깐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단체 문자 보내드리는 내역을 휴대폰에 있는 거 그대로 띄운 겁니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면 뭐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빠르게 볼게요. 우리 대한광통신 2월 11일에도 이렇게 내용과 함께 선배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사실 이거죠. 매수가와 비중에 대한 부분 정확히 언급드렸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루뿐만이 아니라 3월 10일처럼
중요한 내용이 나왔다 라고 하면 별표 4개까지 붙여가면서 대한광통신 자 비중 확실하게 실어야 될 승부처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매수가와 비중 언급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4월 한 1일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4월 1일에 대한광통신 이때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요? 신규 매수 타점, 진입 타점 잡겠습니다 라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아직 대한이라고 화면 상단에 010-9630-2563번으로 안 보내놓으셨다라고 하면요. 선배님들 오늘만큼이라도 꼭 대한 보내놓으셔야 됩니다. 왜요? 제가 선배님들께서 보내셔야 되는 이유 명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주포의 장난질에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고 나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고 올라갈 때 반등 나왔을 때 어느 정도라도 차익 실현해 놓고 그리고 만약에 흘러내린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번에 정말 스트레스 안 받도록 멘탈 관리하려고 아마 생각 중이실 거라고 봅니다. 왜요? 대한광통신 올라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런 변동성들, 변동폭들 너무 크거든요. 짜증 많이 납니다. 솔직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영상을 제가 촬영했을 때 아마 4,400분 정도가 시청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어제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아침에 카운팅 해봤을 때 753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753분이나 동참하시겠다.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판단하시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정확히 대응에 대한 부분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 전부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단체 문자 통해서 어제 문자 보내신 753분처럼 같이 동행해 주실 분들은요. 오늘만큼은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그 이유인 대한이라고 두 글자 보내셔서 선배님들께서 보여드렸던 이 대응에 대한 부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무분별하게 100% 남들보다 진짜 큰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투자 수익으로 대박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런 무분별한 약속은 못 드려요. 대신에 제가 한 가지 꼭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적어도 영상 시청하신 분들만큼은 남들보다도 1%라도 더 남들보다 1, 2%라도 더 잘 팔고 잘 사고 그리고 적어도 후회가 남지는 않도록 선배님들께서 하셨던 이 후회들을 더 이상은 들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대한이라고 오늘 같은 날에는 보내놓으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내셨다라고 하시면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동행이라고 꼭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남겨주셨다라고 하면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선배님들을 위해서 제가 가져온 선물도 있기 때문에 선물까지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어떻게요?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금술이 가져온 종목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인수합병 팀까지 신설하면서 인수합병 후보로 거론하고 있는 이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해당 기업을 인수하려는 그 이유를 알려면 앞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사례를 보면 답이 정확히 나옵니다. 자, 이때가 언제예요?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인데요. 사이클이 오면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지만 사이클이 끝나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코로나 때도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하락은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고 앞전에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전장 사업을 인수했던 겁니다. 자, 근데 얘네를 매수하세요 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힌트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기존에 삼성전자의 노태문 사장님께서 언급 주셨듯이 올해 M&A는 지속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점은 홍조랑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네요. 기존에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진행했던 기업들의 리스트를 봤을 때 주력이 누구라고요? 로봇과 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생긴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시너지까지도 만들어줍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삼성전자 입장에선 충분히 인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요. 정답은 라이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이걸 뭐라고 알고 계시냐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로만 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중요해졌어요. 더요. 쓰임새가 바뀌었습니다. 왜요? 로봇에도 들어가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해주는 핵심 부품이 됐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해당 기업을 필요로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해 놓았지만 얘네는 어때요? 완제품을 만들다 보니 라이다를 직접 만들지 않아요. 공장에서 납품받기 때문에 업계에서 적어도 반도체만큼은 1등이어도 휴머노이드만큼은 후발주자인지라 여기서 선두지를 확보하려면 해당 기업을 인수를 통해서 기술 취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면적인 이유들로 인수합병을 할 겁니다 라는 건데요. 근데 사실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미 해당 기업은 삼성전자에 납품 중이래요. 그리고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지분까지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원래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요.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는 이 해당 기업 역시나 충분히 인수합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해당 기업이 누구냐면요. 정답은 이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까지도 들어오고 있는 이 라이다 기업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얘네 아시겠지만 뭐 아무 종목이나 사지 않아요. 돈이 될 만하고 인수가 될 만하니까 미리부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될 만하다라는 거예요. 얘도 사실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50배가 넘게 올라갔지만 우리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안 바래요. 그죠? 보수적으로 10배가 정도만은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눈독 들이는 미래 산업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납품하면서 메꿔주기 때문에 이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요.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정도로만 들어갔다가 300억 달성한다 라고 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미리부터 공유 받으셔서 소액이라도요. 편입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받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고요? 숫자 1번입니다. 자, 1이라고만 남겨주시면 황금손이 준비한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 드리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대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오늘 사실 선배님들께서 영상 시청하셨던 이유가 요거죠. 대한광통신에 대한 대응 방법을 궁금해 하시니까요. 그래서 꼭 대응이라고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대응을 원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영상만큼은 반드시 대한 혹은 숫자 1번 보내셔서요. 우리 선배님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문자 보내셨던 700분처럼요. 아셨죠? 자, 만약 그래서 보내셨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요거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동행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